안녕하세요. 지금은 오전 10시 59분. 뭔가 11시에 딱 시작했으면 기분이 깔끔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딱 11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구도를 맨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창을 등지고 해를 등지고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 햇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밖에를 보면서 책을 읽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딱 그런 날이라서 그래서 새로운 구도로 해볼 겁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가봅시다. 자, 드디어 오늘은 절대연대 측정법 중에서 매년 주기 이용법으로 들어가는 날인 것 같아요. 나이테 연대 측정법이거든요. 어젯밤에도 사실 오늘 이거 나갈 생각하면서 조금 행복했어요. 갑시다. 어떤 절대연대 측정법이든 그 근거는 규칙적이고 시간 의존적인 작용의 존재에 있다. 이 중 가장 알기 쉬운 것이 현대 역법의 편성 근거, 즉 지구가 매년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 현상이다. 이 매년 주기 작용은 해마다 기후에 규칙적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의 여러 현상들에 영향을 끼치며 그런 현상들은 어떤 경우에 측정을 해서 편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계기 순서들이 절대 연대 측정에 쓰일 수 있으려면 중간에 빠진 것이 없이 길게 이어지고 또 어떻든 현재까지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연대 측정하고자 하는 유구나 유물에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후의 매년 변동에 관한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다.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드네. 이게 나중에 근데 얼굴 자르기가 편집하기 어려울 것 같다. 편집을 안 하거든요, 사실. 그냥 카메라 기능에 잘라내기 기능 해가지고 그냥 목에서 딱 자르는데 자꾸 제가 움직이면 그걸 자르기가 힘들 텐데 자꾸 움직이네. 움직이고 싶은데 어떡해. 암튼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했니? 오케이. 도처에 널려있다. 예를 들어 극지방의 기온 변화는 극빙원의 두께에 매년 변이를 낳으며 과학자들은 그 빙원을 뚫은 시추 자료로 이를 연구할 수 있다. 우리 이거 했잖아. 우리 이거 환경의 계기 순서에서 했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극지방의 면한 지역들에서는 매년 기온이 올라갈 때 빙원이 녹아가지고 해빙연층이라 불리는 퇴적층을 호수 바닥에 형성하며 이는 연 단위로 셀 수가 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수천 년에 걸쳐 쌓인 상당수의 해빙연층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을 연계해보니까 그곳에서 지금부터 약 1만 3천 년 전 빙하가 퇴각하기 시작할 때까지 펼쳐졌다. 이 방법 덕택에 사상 처음으로 마지막 빙하 시대의 종언연대를 상당히 믿을 만한 정도로 추산할 수가 있었고 우리 어제 추산하다 했죠? 그래서 스칸디나비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고고학 편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해빙연층은 한정된 용도를 지닌 반면 또 다른 매년 주기 현상인 나이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은 유럽의 많은 지역, 북미, 일본에서 지난 수천 년에 대해 주된 연대 측정 방법으로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환경의 계기 순서 중에 해빙연층, 그러니까 빙원이 녹아서 쌓인 그 퇴적층을 연구를 하는 그 방법은 약간 limited, 한정된 용도를 지닌대요. 근데 이 나이테를 이용한 측정법은 거의 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과 어깨를 겨룰 만큼
여겨지나 봐. 자, 그러면 나이트 연대 측정법 가봅시다. 나이트 연대 측정법의 현대적 기법은 이거를 수륜 연대학이라고 한대요. 왜 수륜 연대학이지? 물수도 아닌데. 암튼 이 나이트 연대 측정법의 현대적 기법은 지난 세기 초 미국 천문학자 A.E. 더글러스에 의해 개발되었다. 다만 그 원리 중 많은 부분은 그보다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더글러스는 미국 남서부 건조지대에서 잘 보존된 통나무들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1930년에 이르면 그곳의 메사버드라든지 푸에블로 보니토 같은 많은 주요 유적들의 절대 연대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법은 1930년대 말에 가서야 유럽에 도입되었고 또 6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통계학적 절차와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현대 고고학이 그토록 기묘한 장기 나이테 편년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오늘날 수륜 연대학, 즉 나이테 연대 측정법은 두 가지 뚜렷한 고고학적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1번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아주 잘 보정하거나 수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용도. 둘째, 독자적인 절대연대 측정법이라는 용도이다. 네, 이 1번의 용도는요. 이거 우리 배웠는데 수업 시간 때. 제발 라디오 칼본 데이팅은요. 항상 오차가 생겨요. 근데 그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나이테 연대 측정법으로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완이라는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아이패드를 막 찾으려면은 너무 많이 움직여야 돼서 오늘은 또 그럴 필이 아니거든요. 암튼 그렇게 두 가지 용도로 한다는 거. 가볼까요? 방법의 근거. 대부분의 나무는 매년 새로운 나이테를 형성하는데 이 생장태는 벤 나무 둥치의 단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근데 이 태들은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그렇겠지. 개개나무의 나이테가 다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나무가 나이가 들수록 태들이 점차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태가 그럼 두꺼우면 어린 거고 상대적으로 얇은 태들은 오래된 나무라는 뜻이구나. 그렇겠네. 왜냐하면 자랄수록 나이테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나이테가 더 많이 생기면 촘촘해져야 되니까 이게 얇아지겠네요. 원리가. 그래서 어린 나무는 탁 밑둥을 자르면 나이테가 수가 적을 거니까 당연히 나이테의 두께가 두꺼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드한 성숙한 나무들을 자르면 확실히 나이테가 이렇게 얇게 촘촘하게 있겠네요. 그 다음 둘째, 나무의 매년 생장량이 기후 변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건조 지역에서는 연평균 이상의 비가 오면 특히 두꺼운 나이테가 생성된다. 기후가 좀 더 온화한 지역에서는 햇볕과 기온이 강우보다 나무의 생장에 훨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는 봄 동안 한 차례 매서운 추위가 닥치더라도 생장태가 좁아질 수 있다. 오케이. 그 말인즉슨 기후가 조금 건조한 지역에서는 나이테가 두꺼울 가능성이 좀 높고요. 기후가 좀 더 온화해서 햇볕이 많고 기온이 조금 따스한 그런 지역에서는 나이테가 조금 좁겠네요. 그쵸? 그 다음 수륜 연대학자들은 이 태들을 재고 도면화해서 어떤 나무 한 개체 방해금지 모드를 하러 가기 귀찮은데 또 움직여야 되잖아. 움직이면 내가 목을 자르기가 힘들다고. 근데 너무 심하네 오늘따라. 우와, 괜찮아.
아이고 참말요. 어디까지 했어? 으아! 아, 한창 재밌었단 말이야. 한창 집중이 잘 되고 있었다고. 어디까지 했어? 잠시만. 정말. 오케이. 할 수 있어. 진정해. 그럴 수도 있지. 자. 오케이. 목이 자르기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잘라버릴게요. 그냥 움직일게요, 편하게. 수륜 연대학자들은 이 테드를 재고 도면화해서 어떤 나무 한 개체가 지닌 연속태의 두께들을 도표로 작성한다. 같은 지역에서 자라는 같은 종의 나무들은 대개 같은 생장 정형을 보이므로 연속적으로 나이를 더 먹은 나무들을 가지고 생장 계기 순서들을 맞추어 나가면 한 지역의 편년을 구축할 수가 있다. 나이테 계기 순서를 조사하기 위해 나무를 벨 필요는 없어. 시추를 함으로써 나무에 해를 끼치지 않고도 유용한 표본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야. 정말? 나는 무조건 베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시추가 뭔데? 나는 시추가 뭔지 몰라. 근데 시추가 종종 나왔었단 말이죠. 그 저번에 배웠던 거에서 뭐지? 심해저 시추 자료, 그리고 빅원 시추 자료. 시추가 계속 반복적으로 단어가 쓰였는데 정작 시추를 모르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오늘 오 마이 갓. 괜찮아. 나중에 주워. 자, 시추 어딨어? 아무튼 나이테 계기 순서를 하는데 꼭 나무를 잘라서 파괴할 필요가 없대요. 시추를 하면 된대요. 오케이. 수륜 연대학자들은 나이가 다른 살아있는 나무들 뿐만 아니라 오래된 통나무들의 나이테 계기 순서를 위의 그림처럼 상호 대조함으로써 지금부터 수백 년 전, 심지어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길고 연속된 계기 순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같은 종의 옛 통나무, 예컨대 미국 남서부의 더글러스 전나무나 유럽의 오크나무가 발견되었을 때 가령 그 나무의 나이테 계기 순서가 100년 폭이면 이를 표준 계기 순서 또는 전체 나이테 편년 중 적합한 부위의 100년 길이에 맞출 수 있게 된다. 무슨 소리지? 잠시만 이해를 하고 가자. 가령 계기 순서가 100년 폭이면 이를 표준 계기 순서 또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통나무를 자른 연대를 대개 1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다. 좀 어려운데 위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매년의 생장태들을 어떻게 세고 대조하고 중첩시켜 한 지방의 표준 연속 순서를 구축하는지 보여주는 도표이다. 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떻게 세고 대조하고 중첩시키는지. 볼까? 더 오래된 집애들보, 어떤 집애들보 막 자른 나무가 있다. 잘랐네요. 아니 근데 안 자른다며? 안 자른다 해놓고 잘랐네? 시추 자료로 하면은 살아있는 나무를 해치지 않는다고 해놓고 막 잘랐네? 거짓말쟁이네. 자, 오케이. A, B, C, D, E, F.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통나무 목재의 표본들을 대조하고 중첩시킴으로써 연대 측정 시간대를 확장하여 선사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뭔 소리야? 오, 20년 단위로? 와, 근데 이거 나이테 연구하는 사람들 이거 웬만한 인사이트 통찰력이랑 이거 거의 관찰력 아니고는 못하겠는데? 나이테가 지금
정말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 다른 거를 다 대조해서 비슷한 연대끼리 맞춰야 되나 봐요. 나도 해보고 싶다. 일단은 함께 보실까요? 설명을 막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고요. 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나 봐요. 다음, 아까 전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이테 연대 측정법의 방법의 근거를 했고요. 이제 파트가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그간 나이테 연대 측정법의 가장 중요한 용도 중 하나는 장기간에 걸친 나이테 계기 순서를 수립함으로써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치를 대조 보정할 수 있었던 데 있다. 선구적 연구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4,9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진기한 수종인 캘리포니아 꺼끄러기 소나무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름이 왜 이래? 또 죽은 소나무들에서 얻은 표본들과도 맞추어 봄으로써 현재부터 서기 전 6,7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단절 없는 계기 순서가 구축되었다. 이 계기 순서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치의 보정 작업에서 지닌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이 미국 남서부의 연구는 그간 유럽의 오크나무 나이테에 대한 연구로서 보완이 되었는데 그 표본들은 흔히 침수 퇴적층 속에 잘 보존되어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오크나무 계기 순서가 서기 전 5,300년경까지, 서부 독일에서는 8,5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고학적 정황 속에 보존되어 발견된 통나무의 나이테 연대를 직접 측정하는 작업은 그간 여러 지역에서 그 자체로 중요했지만 특히 이 기법이 가장 오래전부터 확립되었고 또 나무가 잘 보존되어 있는 미국 남서부에서는 그 성과가 인상적이다. 왜? 예를 들어 애리조나주 북서부의 암벽 및 은거지인 베타타킨 유적은 수륜 연대학을 이용함으로써 정밀 연대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취락이 서기 1267년에 처음 세워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뒤로 해마다 방이 늘어나서 1280년대 중반에 정점에 달했다가 곧 폐기되었음을 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포인트는 그거야. 정확하게 이 취락이 언제 세워졌는지를 이 나이테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지. 그게 1267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 1의 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되게 힘들지 않나? 성과가 인상적이긴 하네요. 근데 제약 요소들이 있대요. 그 전에 다리가 자꾸 다 떨어뜨려. 다리가 근데 너무 뭐랄까 불편했습니다. 제약 요소들. 수륜 연대 측정법은 제약이 있대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과는 달리 단 두 가지 기본 제약 때문에 범세계적 연대 측정법이 되지 못한다. 뭔데 이 제약 때문에 범세계적일 수가 없대요. 1번. 이는 분명한 계절 차이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는 나무 나이테를 생성하는 열대 이외 지역 나무들에만 적용된다. 오케이. 제약이 될 수 있겠네. 모든 나무에게 적용이 안 되면은 솔직히 범세계적이게 될 수는 없죠. 그 다음 나이테 연대 2번 나이테 연대 직접 측정은 A. 현재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표준 계기 순서가 작성된 나무 종 가운데 B. 과거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한 종과 C. 표본이 표준 계기 순서에 이의 없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시간폭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오마이갓. 나이테 연대 직접 측정은 A, B, C 이거 기준이 다 들어맞아야 된대요. 너무 어렵겠다. 안 되겠다. 이 외에도 해석에서 참작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나이테 측정 연대란 그 나무의 벌채 연대를 가리킨다. 벌채, 자르는 것. 이는 가장 바깥 나이테를 한 지방의 계기 순서에 맞추어 봄으로써 결정된다. 그래서 변제의 대부분이나 전부가 없어져 버린 경우는 벌채 연대를 식별할 수 없다. 그리고 정확한 벌채 연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목재가 벌채 후에 얼마나 지나서 고고학적 정황 속으로 들어갔는지를 고고학자가 정황과 유적 형성 과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만 한다. 그 목재는 다른 곳에서 쓰이다가 재사용되든지 오래전 세운 구조물을 보수하는 데 쓰이든지 함으로써 그것이 최종 포함된 구조물보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할 수가 있다. 최상의 해결책은 되도록 많은 표본을 채취하고 그 증거들을 현장에서 면밀하게 점검하는 데 있다. 수륜연대 측정법은 이런 제약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온대와 건조지대에서는 지난 8천년에 대해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법과 나란히 주된 연대 측정법이 되기 시작했다. 제약 조건들이 많은데요. 온대랑 건조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쓰인다라는 거. 그야 온대랑 건조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나이테가 잘 보이니까요. 그렇겠죠? 지금이 21분이 지났네요. 아니 뭐 읽기만 하면 20분이 금방가? 핵심 개념. 나이테 연대 측정법. 방법의 근거. 방법의 근거는 나무 나이테 생장의 매년 주기를 근거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 연대 폭 0에서 11,500년 전. 되게 옛날 것까지 할 수 있네요. 그 다음 적용. 나무를 직접 연대 측정하거나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에 보정을 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면 적용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되네요. 그 다음 근데 제약이 있대요. 제약점. 보정은 범세계적으로 효용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적용 범위가 열대 이외 지역으로 한정되며 또 특정 나무 종들로 한정됨. 마지막으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요망됨. 제약점이 굉장히 많네요.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절대연대 측정법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이거든요. 이거는 내일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일이 딱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좀 힘들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다행히 내일 하고 싶은 거를 하는 날이라서 엄청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진 않네요. 암튼 오늘은 여기까지. 사실 더 읽고 싶기도 한데 너무 많이 읽으면은 시간도 한 20에서 30분이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몰랐던 아까 단어가 하나 있었죠? 시추라는 거? 시추를 찾고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짜자짜짜. 으아, 아이고, 허리 끊어지겠네. 차차, 시추. 국어 사전. 날씨가 좋아. 국어 사전이 어디 갔니? 오늘 원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즘 맨날 하는 게 날씨 확인하거든요. 오늘 흐리다고 돼 있었는데 구름이 막 이렇게 껴있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딱 오늘 목표, 맨날 다이어리 쓰면서 아침에 목표를 적는데 생각하거나 하는데 오늘 무조건 해가 나오면 햇빛이 보일 그 기미가 보이면 무조건 나가자. 그 시간대를 놓치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산책하자. 왜냐하면은 수많은 흐린 오늘의 그 시간대 중에 이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야 햇빛 나왔네? 나가자.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곧 나갈 겁니다. 국어사전, 시추. 왜냐면 또 언제 흐려질지 모르잖아요. 이건 철호의 기회라고. 시추.
잠시만. 시추. 오케이. 이거구나. 오케이. 시추라는 게 근데 사실 처음 들어본 그건 아닌데 정확한 뜻을 한 번 이렇게 제대로 찾아놓으면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접하게 될 때도 분명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추. 이건 좀 책상에 있어야지 편하겠는데? 괜찮아. 해보자. 시추. 뭐야. 책상 없어도 편하잖아.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지층의 구조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 끝. 그래서 아까 전에 나이테 연대 측정법 하기 위해서 나무를 굳이 이렇게 잘라서 훼손시키지 않고 시추를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추란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지층의 구조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 쉽게 말해 땅속을 그냥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고 나무 주변에 있는 땅을 파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잠시만. 뭔 소리야?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나이테 계기 순서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무를 벨 필요 없다. 시추를 함으로써 나무에 해를 끼치지 않고도 유용한 표본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나이테 연대 이거 연구는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나무를 베지 않고 그 주변에 땅속을 깊이 파가지고 이거를 찾아낸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 아이고, 모르겠지만 괜찮아. 자, 방사성 여기에다가 내일 할 거니까 그거 표시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와, 아니 이 햇빛이 보니까 막 햇빛이 있다고 하루 종일 햇빛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구름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해가 있는데 구름이 그걸 또 가리면 또 흐린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가 있을 때 그냥 당장 뛰쳐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언제 구름이 해를 가릴지 모르니까. 제가 저번에 배운 레슨이 자연은 인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끼려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게 자연인 거죠. 기다려주면 그게 자연인가? 그치? 인공물이지. 암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고. 보이나요? 이 예쁜 하늘? 잘 지키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으나 암튼 하늘이 아주 화창하고 예쁩니다. 저는 나가봐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